지금부터 우리 제자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파이팅! 쌤, 저는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전혀 못 풀 것 같아요. 그렇지. 바로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게 될 거야. 선생님도 이런 고민들 학교 우리 제자들한테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그 고민파 해결법을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이런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뭐냐면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1도 안 해본 거야. 어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파이팅!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꽤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던 거지. 그런데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야. 뭔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과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 다르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개념 A라는 것을 딱 배우면 문제 A가 딱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화하는 유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 쌤이 10년 전에 풀어봤던 중학교 수학이나 지금 형태의 문제들이나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단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유형들을 많이 푸는 양치기만으로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지 않아. 고등학교 수학 때는 개념 A가 등장을 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 개념 1, 개념 2, 개념 3, 심지어는 전혀 다른 모양인 개념 B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고등학교 수학은 왜 그런 걸까? 단순하게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 때문에 그래. 수능이라는 시험 너무 무서운 아이 아니야. 해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중에는 굉장히 친해져야 될 아이야.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비슷한 형태의 범위에서 출제가 되지만 매해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이 수능이 벌써 20년이나 되었어.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쌓이고 또 쌓였던 거야. 그래서 올해 만약 수능을 치고 나면 내년에 또 문제집에 새로운 유형이 팍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있어? 문제집들이 점점 늘어나겠지.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유형으로 승부하는 양치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어때? 수천 가지가 되는 유형들을 다 외울 순 없잖아.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수학 공부 방법이 아니야. 그렇지? 우리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 자,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은 어떤 거냐면 개념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돼. 쌤, 저 개념 공부 다 알고 있는데요? 네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가 아니야. 정의를 알고 뜻을 알고 그냥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개념 공부가 아니거든.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통해서 개념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나 식을 보고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조금씩 변형을 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아무리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 감이 안 오지. 쌤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수학 개념 공부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럼 이제 미분계수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자,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것은 함수 y는 fx가 주어져 있고 x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일단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x는 a일 때의 점과 h만큼 떨어진 a 플러스 h일 때의 두 점의 변화율을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라는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때 x는 a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h의 값을 한없이 0으로 가까이 한번 보내볼 거야.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면 리밋으로 표현할 수 있고 리밋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때 이 값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f'a라고 쓰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량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x는 a일 때의 점과 2h만큼 떨어져 있는 a 플러스 2h를 한번 보도록 할게. 두 점의 변화율을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두 점의 변화율은 2h분의 fa 플러스 2h 마이너스 fa가 되게 될 거야. 이때도 x는 a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h를 0으로 한번 보내볼까? 그러면 앞에 2가 곱해져 있어도 2h도 역시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사실 이거는
변화하는 부분이 똑같이 0으로 같이 가까이 가니까 앞에서 봤던 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F'A가 되게 될 거야. 어때? 잘 이해 안 가? 그러면 쌤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줄게.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H값이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다가갈수록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됨을 알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더라도 변화하는 값이 0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동일한 값 x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결국 분자 분모의 수위는 변화하는 식의 형태를 같게 만들어주고 그 값을 0으로 보내는 것이 미분계수 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식과 그래프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수학 개념 공부 방법이야.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 첫 번째 문제에는 A 대신에 1을 넣으면 F'1이 되고 정답이 얼마? 1이 되는 거야. 허무하지? 실제로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조금 더 변형해 보도록 하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게. 분자 분모의 수인 0으로 변하는 식의 모양이 어때? 다르지? 2h와 3h로 주어져 있어. 그런데 함수 안에 들어가는 값을 변화시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분모의 식을 바꾸어서 2h로 써볼게. 원래 분모에 있는 2는 없는 i였으니까 분자에 다시 2를 곱해주고 원래 있었던 3은 뒤로 빼서 분모에 적어주면 바로 이렇게 식이 변화되게 되는 거지. 다음과 같이 쓰여진 식을 핵심을 보면 변화하는 부분을 같게 만들어 준 거야. 0으로 가는 부분이 2h로 같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만족하게 되었고 F'1 곱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정답이 3분의 2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때? 조금 변형됐지만 충분히 그 의미를 개념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진짜 많이 변형된 형태야. 이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거의 완벽하게 알았다고 봐도 무방해. 지금부터 간다.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지. 근데 쌤이 아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는 2에서의 미분계수와 똑같은 의미라고 했지. 이처럼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개념을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 자, 그럼 이제 식을 보도록 할게. 정의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f의 2라는 함수값이 분자에서 빠져있지. 따라서 정의에서 사용되어지는 변화하는 y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f1을 분자에 적힌 식 가운데 쏙 넣어줄게. 근데 얘는 원래 없던 i였으니까 플러스 f2도 동시에 넣어줘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바뀐 식을 보자. 이 바뀐 식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충분히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분수를 한번 쪼개서 적어보도록 할게. 자, 그때 뒤쪽에 적힌 식은 분자에서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빼낸 거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 이제 0으로 가는 부분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식은 분모에 5h를 적어주고 원래 5는 없던 i였으니까 분자에 곱하기 5를 해줄게. 비슷한 방법으로 뒤쪽에 0으로 가는 부분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를 마이너스 h로 바꾸고 마이너스 2는 원래 없던 i였잖아.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해줄게. 자, 이렇게 0으로 가는 식을 5h-h로 똑같이 만들어 주었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만족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F'2 곱하기 5 마이너스 F'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적히게 되고 F'2의 값이 1이었으니까 정답이 얼마? 6이 되는 거야. 어때? 충분히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뀐 변형된 형태의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 단순한 식이나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게 되면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식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개념의 의미를 문제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수학 개념 공부 방법인 거야. 알겠지? 우리가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개념을 문제로 적용을 시키고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아무리 유형이 변하더라도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유형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정리해줄 개념 정리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용어나 기호로 외워서 기억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의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미분계수 용어 봤지?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그것의 개념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h의 값이 2h로 바뀌었을 때도 그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럴 때만 문제에서 h가 아니고 3h, 5h로 바뀔 때도 우리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개념을 끌어와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개념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야. 어때? 화이팅!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공부랑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나 공식을 외우는 게 절대 개념 공부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이제 여기에다가 노력이라는 한 스푼을 추가하게 되면 자신만의 수학이 멋지게 짜잔!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수학이라는 것은 남이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하거든. 그럴 때만 문제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도 충분히 정답에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쌤이 그걸 강의에서 보여주도록 할게.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함께 하도록 하자. 알겠지? 화이팅!